홍콩의 주식 지수를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 잃어버린 10년, 우리나라와 같이 잃어버린 10년 내에 더 심하게 헝다 사태가 벌어진 시점에 얼마나 큰 폭락이 있었는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자산 시장이 붕괴가 된다는 것은 전반적인 주식이나 채권 여러 가지의 자산 붕괴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그 헝다 그리고 홍콩의 지금 부동산 하락, 중국은 언제든지 국가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알리바바도 그랬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크리스마스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꼭 월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에도 저는 출근을 했는데 매매를 찾는 고객분이 한 분 오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올림파크 포레온 가격이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정말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매 가격을 말씀하시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명한 개그맨 유튜브 프로그램이시더라고요. 부동산 붕괴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서, 사실 저는 폭락론이나 부동산의 붕괴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유튜버들의 방송을 잘 보지 않는데 고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라 상당히 큰 파급력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한번 방송을 그냥 가장 최신 걸로 하나를 봐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홍콩 부동산이 40% 폭락했다. 우리나라도 곧 붕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 홍콩 부동산 많이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버블이 붕괴되는 개념을 넘어서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에 아시다시피 거의 4분의 1이 육박하는 정도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그룹이었던 헝다와 비구이 위안이 파산 절차를 겪으면서 상당히 큰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었다. 근데 그 헝다와 비구이 위안이 무너졌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 물론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자산 대비 부채를 70% 이하로 맞추고 자기자본 대비 순차입금을 70% 이하로 맞추고 단기 차입금 대비 현금성 자산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라 라는 그런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안정성 있게 회사를 운영해라 라는 개념에서 대출 규제를 한 것이지만 이미 커질 대로 커진 회사를 이렇게 규제를 하면 무너질 걸 알면서도 그렇게 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함으로 해서 헝다와 비구이 위안이 무너졌잖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귀동냥으로 듣는 얘기로는 중국의 이제 공산당 내부에 파벌이 3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의힘 안에 친안이 있는 것처럼 공산당 안에 공청단, 태자당, 그리고 상하이방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제 태자당 출신인 시진핑이 상하이방과 공청단의 물주로서 비구이 위안과 헝다그룹을 지목했다 그런 얘기들도 한간에는 있습니다. 이거는 카더라이지만 그래서 일부러 무너지는 헝다그룹과 비구이 위안을 지켜주지 않았다. 정말 상당히 중국 경제가 휘청일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권력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도 제가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만 어찌됐건 중국의 대출 규제, 강력한 대출 규제로서 가장 큰 2개의 부동산 그룹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그게 헝다하고 비구이 위안 둘 다 홍콩 지수에 상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같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홍콩의 주식 지수를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 잃어버린 10년, 우리나라와 같이 잃어버린 10년 내에 더 심하게 헝다 사태가 벌어진 시점에
얼마나 큰 폭락이 있었는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자산 시장이 붕괴가 된다라는 것은 전반적인 주식이나 채권 여러 가지의 자산 붕괴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그 헝다 그리고 홍콩의 지금 부동산 하락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 메카인 홍콩에서 이제 외국 자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금융권이 수십조를 투자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큰 자본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외국계 자본들이 언제든지 정부에 의해서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자본을 회수를 하면서 주식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헝다그룹 부실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 영국계 회계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해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이 좀 돈을 잘 번다 싶으면 조금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롯데도 그랬었죠. 제가 한때는 롯데를 다녔었는데 롯데가 한때 그 사드 때문에 그 성주 골프장 롯데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토 보상으로서 다른 토지와 맞교환하는 것을 국가와 합의를 하면서 성주 골프장을 국가의 사드 토지로 이제 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중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롯데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줬거든요. 그 당시에 한안령이라고 해서 드라마며 뭐며 이런 거 다 금지, 그리고 중국에 진출했던 롯데 시네마, 롯데 마트, 롯데 백화점 등등의 영업 정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영업 정지를 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무조사라든가 감사 등을 통해서 뭐라도 하나 털어내서 영업 정지를 시킴으로 해서 롯데가 정말 흔들릴 정도로 상당히 큰 규제를 했었거든요. 중국은 언제든지 국가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알리바바도 그랬었고요. 사실 어떤 기업이 특정하게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개인이 특정하게 많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시진핑이 집권을 했을 때에도 어쨌든 부패 척결이라는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도 부동산 비구이안과 헝다그룹 전 세계적으로 500대 기업에 속할 만큼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를 축적함에 있어서는 무너지게끔 그대로 놔뒀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그런 일당 체제에 대한 그런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홍콩의 부동산이 폭락을 했다라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 본다면 그런 정치적인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그럼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무너지면 그것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홍콩 정부의 지금 대응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지금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취득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폐지하고 이를 완화해주는 그런 각종 그런 규제 혜택들을 주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무너진다면, 부동산이 급락한다면 주식도 같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나스닥이나 다우지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부동산마저 더 폭락을 한다면 주식시장,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더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것일 뿐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지금 외국 자본이 이제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훈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도 기업형 장기 임대를 주창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나 그 밖에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러면 전세라는 제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월세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홍콩이 집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짐으로 해서 반사이익으로 싱가포르의 집값이 상당히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홍콩의 집값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반사이익으로 싱가포르라는 다른 지역의 부동산의 상승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본다면 그것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오시는 고객님들만 봐도 지금 물건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못난이를 싸게 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좋은 물건을 뭐 최저가는 아니지만 좋은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사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은 자산가들이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못난이 물건들은 남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아파트 중개를 하면서 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차원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월세를 사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왜 월세를 살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자산에 몇 억을 내가 어떻게 보면 융통할 수 있는 레버리지의 투자 자산을 내가 깔고 앉아있는 것과 다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투자에 활용을 해서 부자들은 집을 사고 본인들은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전세보다 월세가 잘 나가고 월세 가격이 전세가 기준으로 봤을 때 월세가 기준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마인드가 조금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부동산이 폭락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4평 기준에서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요 24억 5천을 찍었고 그리고 37평 기준으로 26억 3천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43평 기준으로 28억 2천을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실거래가를 말씀드리는 거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감히 상승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상당히 수급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갑작스럽게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폭락 이슈가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한번 방송을 켜봤습니다. 네,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